저녁 시간, 어둠이 깔린 서울. 삼성전자 본사에서 마지막 업무를 마치려던 마이클 킴 부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긴급 연락이라 여겼던 그는 전화를 받는 순간, 한순간에 위기의 중심에 빠져들었습니다. 부장님,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인도 공장에서 직원들이 점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전화 너머의 라훌, 인도 공장 현장 책임자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지금 공장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고 일부는 설비를 고의로 파손했습니다. 경찰조차 개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이 문제를 오늘이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삼성의 명예에 큰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의 머릿속은 순간 복잡해졌습니다. 인도는 삼성이 수년간 공을 들여온 핵심 시장이자 매년 엄청난 규모의 스마트폰을 생산해 전 세계로 수출하는 생산 기지입니다. 이런 곳에서 발생한 파업과 공장 점거는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사태를 방치할 경우 삼성의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 글로벌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위험이 컸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직접 인도 현장으로 날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마이클. 긴장과 피로가 짙게 깔린 새벽. 그는 이틀 뒤 인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치열한 현장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을 쌓아온 마이클이지만 이번 문제는 단순한 파업 이상의 위기로 삼성의 전 세계적인 명성과 한국 기업의 위상까지 흔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파업의 배후 세력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삼성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의 인도 공장 파업 사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치열한 대책, 그리고 파업 주동자들이 결국 치른 대가까지 숨막히는 위기 상황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국간. 인도에 도착한 마이클 킴 부장은 처음으로 현지 공장으로 들어가 보려 했지만 상황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공장 입구에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자리를 잡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었고 공장 내부 진입은 철저히 막혀 있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상황을 직접 살피려 했으나 현장은 그가 상상한 그 어떤 상황보다 혼란스럽고 적대적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불만이 가득했고 일부는 손에 들고 있는 현수막을 흔들며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한데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배치된 경비 인력을 향해 격렬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라울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장님, 현재 공장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일부 노동자들이 공장 내부 설비를 무단으로 중지시키고 심지어 고의로 파손까지 한 상황입니다. 마이클은 눈을 가늘게 뜨고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삼성전자의 해외 생산을 담당하며 위기 상황을 수없이 맞닥뜨려 온 베테랑인 그였지만 이 정도의 사태는 그조차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회사의 명예와 시장 신뢰가 치명적으로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간의 조사와 대화를 통해 그는 점점 사태의 복잡한 뿌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과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욱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의도가 얽혀 있었습니다. 시위대의 배후에는 지역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있었고 이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삼성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히 근로자들의 권리 신장을 넘어서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강한 압박의 수단으로서 삼성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이해가 가는 동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간 삼성은 인도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현지 경제에 기여하고 근로자들에게도 좋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일부 정치적 인물들과 강경한 노조 지도자들이 근로자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공장을 인질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장 내부는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일부 과격한 시위자들은 공장 설비를 고의로 파손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기계 설비에는 낙서와 함께 파손 흔적이 남아 있었고 몇몇 생산 라인은 강제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설비가 파손된 곳에는 경고 테이프가 쳐져 있었고 몇몇 지역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현장 직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설비 파손이 우연이 아닌 고의적인 행위였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시위대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삼성을 압박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배후 세력의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마이클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놔두었다간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했고
삼성의 평판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까지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는 시시각각 보고를 요청하며 긴장감 속에 사태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주가는 이미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투자자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조차 일부 임원들은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도 시장에서의 철수는 결코 쉽게 내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이 그동안 인도에 투자한 자원과 노력을 고려할 때 이런 방식으로 떠나는 것은 결코 기업의 명예와 이미지를 지켜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며칠간의 고심 끝에 마이클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 사태를 강경하게 대처하면서도 동시에 현지 근로자들의 합리적 요구에 대해선 개선을 약속하는 두 가지 접근법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클은 먼저 삼성 본사와 협의해 공식 성명을 준비했습니다. 인도 언론에 발표된 성명은 단호하면서도 신중한 어조로 작성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인도에서 지속적으로 현지 경제에 기여하고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불법적인 행위에 기반해 발생한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이클은 성명을 통해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정상적인 대화와 협의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합법적인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인도 언론은 즉각적으로 이 성명을 보도했습니다. 삼성의 강경한 입장과 동시에 협상의 문을 열어둔 태도는 인도 국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지 근로자들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삼성이 그동안 인도 경제에 기여해온 긍정적인 기여가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시위대의 과격한 행동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삼성의 입장에 공감하며 시위대의 과격한 행동을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었습니다. 시위의 주도 세력들은 결코 쉽게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고 오히려 강경한 태도로 맞서며 더 많은 노동자들을 시위에 동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점거된 상태로 생산 라인은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시위대의 강경파들은 삼성의 법적 대응과 강경한 입장에 맞서 오히려 점거와 시위를 강화하고 언론을 통해 삼성을 압박하려는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마이클은 인도 현지의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불법 파업 주도자들과 배후 인물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현지 경찰에 공식적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법적 대응에 대한 삼성의 공식 성명은 일부 언론에서 삼성이 인도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삼성이 현지 법과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메시지는 현지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대응은 동시에 시위대의 강경파들을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시위의 주도자들은 삼성의 법적 대응에 강하게 반발하며 오히려 더 많은 인원들을 시위에 동참시키고 공장 내부에서의 점거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일부는 마이클과 그의 팀에게 강한 적대감을 표출하며 협상조차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현장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공장은 여전히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마이클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인도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이 삼성의 글로벌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도를 떠난다면 그것은 곧 삼성과 자신의 실패를 의미할 것입니다. 며칠 후 마이클은 시위대와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시위대 대표들과 직접 대면했습니다. 시위대의 대표들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점거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위대의 합리적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더 이상의 점거는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마이클의 단호한 태도는 일부 시위대 대표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더 이상의 불법적인 행위가 지속될 경우 자신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게 되면서 점점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한 마이클 킴 부장은 시위대 대표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결코 단순한 처우 개선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손에 든 요구서에는 상식을 넘은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던 마이클은 어처구니 없는 마음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위대 대표가 제시한 요구 사항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과도했습니다. 첫 번째 요구는 급여 인상이었는데 현재 월 3만 5천 루피 약 56만 원, 수준인 임금을 3년간 2배인 7만 1천 루피로 인상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인도 현지의 공장 노동자 평균 월급이 1만 9천 루피 약 30만 원 정도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현지 근로자들은 이미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를 2배로 올려달라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표 중 한 명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삼성전자의 성공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그러니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 급여 인상만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 5일 근무와 주 35시간 근무제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근로 일수는 주 6일로 합의되어 있지만 하루 근무 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여달라는 요구는 근무 시간을 한국보다도 적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저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미 인도 현지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은 충분히 좋은데 이건 너무 과도한 요구 아닌가? 시위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고용 승계제까지 요구했습니다. 이는 직원이 사망할 경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그의 가족을 대신 고용하는 제도로 유족 생계를 보장하는 차원이지만 사실상 직장 세습으로 비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삼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요구였기에 마이클은 더욱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직원 자녀들의 사립학교, 학비 지원까지 포함된 요구는 사측의 입장에서는 매우 파격적이고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직원 자녀 학비 연간 5만 루피까지 지원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당연히 삼성이 여태껏 해온 복지와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마이클이 미소도 없이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표들은 우리의 요구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삼성은 세계 최고의 전자기업 중 하나 아닙니까? 이 정도 요구가 뭐가 어렵습니까? 라며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들은 급여 인상과 복지 개선 요구를 단순히 처우 개선이 아닌 자신들의 권리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삼성 본사와 협의한 마이클은 이에 대한 삼성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는 엄중한 태도로 말했다. 여러분의 권리와 합리적인 요구를 존중할 것이며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와 같이 폭력과 불법을 통해 얻고자 하는 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무리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이유는 회사와 현지 노동자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삼성의 성명 발표는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점점 더 많은 인도 국민들이 삼성의 입장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삼성 인도 공장 노동자들이 이미 현지 평균 임금보다 2배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음을 보도하며 노조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많은 인도 국민들이 삼성이 지역 경제와 고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며 과도한 요구가 지속될 경우 회사의 철수 가능성까지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논평에서는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철수할 경우 인도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올 것이라고 보도했고 이런 기사가 나가자 여론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비판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여론의 흐름을 감지한 마이클은 보다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인도 현지의 법률팀과 협력하여 시위 주도자들과 불법 행위, 가담자들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인도 법무팀과 긴밀히 협력한 결과 그는 시위의 주도 인물들을 특정하고 이들에 대해 법적 소환을 요청했습니다. 삼성은 시위 주동자들이 생산 차질을 초래하고 공장, 설비 파손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며칠 후 인도 경찰이 본격적으로 개입하여 주요 시위 주동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삼성의 강경한 법적 대응에 당황하여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위대의 일부 강경파들은 오히려 삼성의 대응을 더욱 자극으로 받아들였고 점거와 파업을 강화하며 공장 외부에서 더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마이클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삼성이 인도 현지의 노동자들과의 협력에 항상 최선을 다해왔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인도 현지 근로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정당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와 같이 폭력과 불법을 통한 요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곧바로 인도 전역의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다수의 인도 국민들은 삼성이 보여주는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에 공감하며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시위대 내부에서도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점차 자발적으로 시위에서 물러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일부 온건파 노동자들은 강경한 시위에 동조하지 않겠다며 탈퇴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공장 내부의 생산 차질이 점차 해결되는 가운데 삼성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클은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서 시위대 대표들을 불러 삼성은 인도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여러분과 함께 지역 경제와 현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무리한 요구에는 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위대는 이 같은 삼성의 입장과 점점 돌아서는 여론 속에서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더 이상의 불법적인 행동이 자신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릴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점차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위대의 강경파들은 삼성의 강경한 입장과 법적 조치에 굴복하여 시위에서 철수했습니다. 삼성은 공장 정상화를 위한 복구 작업을 재개했고 마이클은 이를 통해 현지 근로자들의 합리적인 요구와 무리한 요구를 분명히 구분하며 협력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후 다시 한번 공식 성명을 통해 인도에서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삼성은 인도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며 이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이고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인도 국민들 사이에서 삼성이 지역 사회와 협력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준 사례로 자리 잡았고 현지 여론은 더욱 삼성의 입장에 우호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온 인도 삼성전자 공장의 파업이 마침내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부 타밀나두주 첸나이시 인근에 위치한 삼성전자 스리페루무도르 가전 공장의 노동자들은 삼성전자 경영진과의 협상을 통해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냉장고와 세탁기를 생산하는 1,800여 명의 근로자 중 무려 1,000여 명이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고용 승계와 같은 여러 요구 조건을 내세우며 지난달 9일부터 파업을 벌여왔습니다.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한 인도 산업투자부 장관은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조치가 발표되었고 노동자들이 곧바로 공장에 복귀할 것이라며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과 노동자들의 합의는 단순히 파업 종료를 위한 조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고 경영진은 보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내세운 이번 합의는 서로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임시 방편에 가까웠습니다. 이번 합의는 파업 노동자들이 공장 안팎에서 과격한 시위와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구금되기도 했던 상황 속에서 다급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킴 부장은 협상 타결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협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남길 깊은 여파와 후유증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4주간의 파업으로 인해 공장 가동은 극도로 제한되었고 생산량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인도 공장은 인도 내수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수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었기에 이 생산 차질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주가는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파업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진 동안 글로벌 투자자들은 인도에서의 불안정한 상황이 향후 삼성의 생산성과 공급망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삼성의 주식을 매도하며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한 협상 타결만으로는 이 위기를 진정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마이클도 본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도 공장 정상화가 된다고 해도 주가 회복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번 사태로 글로벌 신뢰도가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본사 회의실에서 전해지는 임원들의 냉정한 분석에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번 위기가 단순한 생산 차질 문제가 아니라 삼성의 글로벌 평판과 안정성에 대한 문제라는 점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 내에서는 이번 파업이 무리한 요구를 내세운 노조의 책임도 있지만 회사의 대응 방식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인도 공산당 지원을 받는 강경, 노동단체의 개입이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도 공산당 산하의 인도노동조합센터가 현지 노조, 삼성인도 노동복지조합을 배후해서 지원하며 조업거부와 함께 무리한 요구를 내세워 파업을 장기화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임금 인상을 넘어 고용 승계, 주 35시간 근무제, 자녀 학비 지원과 같은 파격적인 혜택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무리한 요구로 평가되었습니다. 여론 역시 빠르게 돌아섰습니다. 인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미 인도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인도 공장 근로자들에게 지역 평균보다 훨씬 높은 급여와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번 파업에 대해 무리한 요구가 과도하게 작용한 결과라며
노동자들을 비판하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인도 현지 여론의 변화를 감지하면서도 본사의 불안감과 글로벌 투자자들의 반응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파업은 삼성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훼손했으며 더 이상 단순히 현지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가는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고 파업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회복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클은 본사의 파업 이후의 후속 대책을 제안하며 인도 현지의 근로 환경 개선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도 노동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이번과 같은 파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더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파업 종료와 공장 정상화는 이루어졌지만 한 달여 동안 계속된 이번 사태는 삼성전자에 심각한 여파를 남겼습니다. 생산 차질과 공급망 불안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했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인도 공장의 불안정한 상황이 향후 삼성의 생산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본사에서도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한편 인도 현지의 분위기 또한 급격히 변해갔습니다. 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비판이 점차 커지면서 인도 국민들 사이에서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현지 언론에서는 삼성이 이번 파업 사태와 같은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인도 공장 운영을 축소하거나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찌라시성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불과 며칠 만에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삼성의 철수가 현실화될 경우 수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인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주동자들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민은 언론 인터뷰에서 삼성이 현지 경제와 일자리에 기여해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파업 사태로 인해 외국 기업이 인도에서 철수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인도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라며 노조의 과격한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도 경제 전문가들 역시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철수하면 인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현지 여론은 주동자들에 대해 비판적이고 냉담하게 변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파업을 주도했던 노조 지도부와 과격 행동을 선동한 주요 인물들은 회사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장과 노동자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조원들에게는 관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회사와 공장 설비에 손해를 입힌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주동자들은 법적 소송과 함께 불법 시위, 소란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이 확정되자 주동자들 중 일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깊이 후회했습니다. 그들은 파업 중 자신들이 한 행동이 삼성의 신뢰를 얼마나 훼손했는지 뒤늦게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노조 지도부 중 한 명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사 측에 사과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발전과 동료 근로자들의 권리를 위한 행동이었지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이로 인해 동료들과 지역사회에 피해를 끼쳐 깊이 반성한다고 애써 후회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주동자는 법정에서 회사의 관대한 처분을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가 없으면 내 가족과 지역사회 모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 파업이 이렇게 큰 결과를 불러올 줄은 정말 몰랐다며 회사에 더 이상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주동자들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들이 법적 처벌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무리한 요구가 부른 자업자득이라는 비판이 더 거세졌습니다. SNS와 언론 댓글란에는 결국 삼성이 철수하면 일자리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의견이 줄을 이었고 많은 국민들이 주동자들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번 파업 사태로 인도 내 여론이 급속히 변하면서 인도 정부도 삼성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정치적 영향력에서 독립된 노사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또한 외국 기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불법적인 시위와 과도한 요구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삼성전자는 인도 공장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며 주기적인 노사관계 감사와 직원 소통 채널 개선을 통해 현지 근로자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근로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합리한 요구가 아닌 합리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에서 생산기지를 분산하고 비슷한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더욱 철저히 마련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마이클은 본사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경제와 근로자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야 하는 기업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삼성은 불법적인 요구에는 강경히 대응하고 동시에 합리적인 노사 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신뢰를 더 단단히 쌓아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